자, 이번에는 미국 증시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황윤석 타이거인베스트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속보 내용이 들어와서 속보 내용부터 하나 체크해보고 갈까 하는데요. 자, 지금 한국 증시가 MSCI 선진국 지수 관찰 대상국에서 또 불발됐다라는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많은 노력들도 있었고, 그동안 뭐 더 좋은 소식들이 있지 않을까 기대도 해보긴 했는데, 네, 아직은 조금 이른 것 같네요. 한국 증시가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관찰 대상국 지정에 또다시 불발이 됐다는 점 먼저 전해드립니다. 좋은 소식으로 출발하고 싶었는데 네, 좀 안 좋은 소식이 나오긴 했네요. 자, 밤사이 뉴욕 증시 어쨌든 3대 지수가 일제히 올라주긴 했는데 파월 회장의 발언도 있었고 중동 이슈들도 있었죠. 뭐 MSCI 선진국 지수 이 관찰 대상국에서 불발됐다는 점, 이 내용 먼저 잠시 짚어보고 갈까요? 이게 처음은 아니었죠. 네. 그러니까 MSCI 지수의 편입을 여러 차례 시도를 했는데 이번에도 결국 무산이 됐고요. 뭐 이제 앞으로도 계속 시도는 하겠지만 이게 MSCI 선진 지수에 편입이 되면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라고 그렇죠. 보는 게 대부분의 그 시각이었는데 아직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부디 계속해서 노력들을 통해서 좀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기를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파월 회장의 발언, 밤사이에 큰 화제가 됐었죠. 오늘은 하원이었고 이제 내일은 상원 발언을 이어가는데 발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그 기존의 스탠스에서 약간 비둘기적인 발언이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예. 그게 이제 뭐 대표적으로 보면 인플레가 예상보다 강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럴 경우라든지 또 고용 시장이 약해질 경우에도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의 발언을 했어요. 이게 그렇죠. 그동안은 이런 발언을 찾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올해 인플레가 상당폭 높아질 것이다라는 전망 때문에 지금은 당장 금리를 내리기는 어렵다 이렇게 발언을 했고요. 네. 특히 이제 관세로 인해서 물가 상승이 뚜렷하게 나타날 우려가 있다. 그것 때문에 기업들이 비용을 과연 자체적으로 감수하는 거냐 아니면 소비자한테 전가하느냐 이게 중요한 변수가 될 건데요. 그렇죠. 이게 불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연준 위원 다수가 올해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다. 그래서 뭐 두 차례 인하에 대한 스탠스는 유지하는 듯한 또 시사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해가지고요. 네. 시장은 파월 의장이 이제 그 비둘기로 돌아선 게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그렇죠. 긍정적으로 반응을 나타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매파적인 색채와 비둘기파적인 색채가 모두 드러난 이 파월 의장의 발언이었고요. 자, 그리고 연준 위원들의 발언도 밤사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FOMC가 끝났고 블랙아웃 기간에서 돌아온 연준 위원들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응을 남기고 있는데 밤사이 어떤 내용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보우만 연준 부의장 네. 또 월러 이사가 그동안 7월 인하에 대해서 그렇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또 그 반대되는 의견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면 보스틱 총재는 지금 많은 기업들이 그 관세 부담 때문에 제품 가격 인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 위험이 여전하다. 그래서 금리를 서둘러 인하할 필요는 없다 이런 발언을 했고요. 또 클리브랜드 연은의 해맥 총재도 인플레 목표 달성까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그래서 상당 기간 금리를 동결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발언을 했고요. 그다음에 뉴욕 연은의 윌리엄스 총재는 이 GDP가 지금 둔화되고 있고 실업률은 4.5%까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 현재 연준의 금리 동결 정책이 전적으로 이제 그 공감한다, 적절하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기존 두 사람의 발언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그렇죠. 발언을 해서 연준 내에서도 금리 인하와 관련된 시각이 지금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연준 위원들의 입장에서도 이 특정 의견 쪽으로 너무 쏠리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어쨌든 뭐 균형을 좀 잘 지키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중동 이슈를 빼놓을 수가 없죠. 휴전 소식에 증시도 환호했고 어떻게 보면 지금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 같은데 근데 또 잡음들도 노이즈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 뭐 큰 틀에서는 뭐 휴전 합의가 이루어졌다라고 네. 보시면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보면 그 뭐 이스라엘이 이란이 휴전 협정 위반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테헤란 근처에 뭐 또 레이더 기지를 공습했다 이런 뉴스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둘 다 위반했다. 이제는 어느 나라도 서로 공격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렇죠. 취지로 발언을 했고요. 즉시 뭐 이스라엘 그 공습 그 조종사들 전폭 폭격기 조종사들을 귀환시켜라 이런 취지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WTI 유가가 급락했고 방산주나 정유주, 에너지 관련주들이 동반 하락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금이라든지 이런 안전자산 관련주들이 하락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끝으로 관세에 대한 얘기도 잠시 나눠볼까 하는데요. 지금 상호 관세 만료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런데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과 어떤 뭐 유의미한 결과를 내놓은 국가들이 많이 없는 상태죠.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동이 잠잠해지니까 다시 또 관세 얘기를 할 맞습니다.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트럼프 상호관세 부과 그 마감 시한이 7월 9일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렇네요. 대다수 교용 국가들과 무역 협상의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국만 합의한 상태고요. 지금 EU에서는 미국이 기본 관세 부과 시에는 그 미국의 이제 보잉 항공기를 포함해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예. 이미 선포를 한 상황이고요. 그 외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일본이라든지 EU, 인도 대부분이 무역 협상에 합의를 하지 못하고 교착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시장은 빠르게 또 관세로 그렇죠. 흐름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중동 전쟁도 한 차례 지나간 만큼 이 앞으로는 관세 이슈를 더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럼 오늘 준비된 이슈들 하나씩 체크해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테슬라의 로보택시 첫날부터 아찔했다입니다. 지금 안정성 논란에 휩싸였고 어떻게 보면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네. 이 주가가 어제는 좋았지만 하루 만에 또 하락 전환됐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우리가 대부분 예상할 수 있었죠. 그동안도 뭐 자율주행차나 로보택시에 대한 시험 운행들이 계속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운행 첫날 여러 가지 그 부작용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좀 포착이 됐는데 그렇죠. 교통 법규를 많이 위반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중앙선 침범을 했고요. 또 과속했고 그다음에 또 갈팡질팡하면서 지금 또 도로 한복판에 정차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서 지금 미국의 도로교통안전국에서 로보택시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상황 신고를 받아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 이런 뉴스도 나왔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프랑스에서 완전 자율주행 기능에 대해서 과장 광고를 즉시 중단해달라 명령을 했고 또 9월부터 시행되는 텍사스 주의 규정에 따르면 로보택시가 상당히 그 규제가 엄격하게 적용될 것이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월가의 투자은행들의 지금 평가도 엇갈리고 있는데요. 그렇죠. 예, 그래서 바클레이즈는 과도한 기대는 이제 경계해야 된다 이런 경고성 메시지를 냈고요. 구겐하임은 향후 로보택시의 확장 속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 TD코에는 이제 테슬라 서비스 범위가 웨이모보다 좁다라고 했지만 차량 공유 측면에서 보면 인터페이스가 훨씬 갖춰져 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출발지와 도착지의 정확도가 매우 높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서로 상반되는 흐름이 나타나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작년 9월 달에 그 도로교통 하다가 이제 그 일가족 3명 사망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유족한테 피소가 됐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UBS나 구겐하임 쪽에서는 이익 둔화 우려로 매도 의견을 냈다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상당히 위아래 꼬리를 길게 다는 흐름이 나타났었는데요. 사실 지금부터는 우리가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이 컸기 때문에 출시되고 난 다음에는 사실 그 이후의 장면이 뭘까라는 걸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투자자 그렇죠.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신규 진입보다는 비중 축소하면서 이제
그 수익 실현하고요. 예. 이제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로보택시 관련 소식에 또 급등한 기업들도 있었죠. 바로 우버입니다. 이번에 애틀란타에서 로보택시를 본격적으로 출범한다고 하는데 오늘 주가 흐름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한 8% 네, 가까이 맞습니다. 급등을 했는데 이제 시간 외에 이제 애프터 마켓에서는 조금 눌림을 받고 있습니다. 우버가 이렇게 급등하게 된 이유는 사실 테슬라 로보택시 출시의 영향입니다. 예. 예, 그럴 수밖에 없고요. 또 우버 앱 사용자들이 이제 오스틴에서 이미 서비스 중인 완전 자율주행 그 구글의 웨이모 차량과 앞으로 연결되면서 파트너십이 확대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요. 우버뿐만 아니라 뭐 리프트라든지 그 외에 자율주행 스타트업 기업들이 동반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우버는 뭐 이미 제프리스가 웨이모와 자연스럽게 전략적 파트너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우버 AI 솔루션이 전 세계 30개국에서 사용이 가능할 거다. 그다음에 AI 데이터 플랫폼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장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목표 주가도 100달러에서 110달러까지 높여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91달러니까 뭐 목표 주가에 근접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일봉상의 고점은 93달러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91달러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주봉이나 이런 월봉상으로 한번 보신다고 하면 신고가가 이제 바로 눈앞에 와 있어요. 93달러.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데 역시 지금 신고가를 돌파하는 상황에서는 제 생각에서는 뭐 한 절반 정도 차익 실현하고요. 왜 그러냐면 테슬라에 대한 로보택시에 대한 우려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 차익 실현하고 또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좋은 모습을 나타내주긴 했지만 이 단기적인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고요. 자, 다음 살펴볼 기업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오랜만에 저희가 또 얘기를 나눠보는 것 같은데 감사히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마존은 정말 유통 공룡입니다. 뭐 네. 안 하는 게 없을 정도로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드론에다가 배송에다가 자율주행에다가 위성에다가 뭐 안 하는 게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야말로 뭐 문어발식 확장을 하고 있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얘기할 텐데요. 지금 아마존 프라임 배송을 실시했다는 게 지금 화제가 되고 있고요. 미국 전역에 수천 개의 소도시 마을, 시골 지역까지도 당일 배송과 같은 빠른 프라임 배송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2026년도까지 배송 네트워크를 3배로 늘리겠다. 그다음에 40억 달러 이상 투자하겠다라는 발표를 했는데 사실 미국은 보면 우리나라와 달리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쿠팡에서 뭐 로켓 배송, 새벽 배송 이렇게 해서 아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배송 시스템이 제일 빠르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렇죠. 미국은 너무나 광활한 지역이고 이런 게 사실 불가능한데 지금 그 아마존이 이를 뭐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저는 성공 여부는 사실 뭐 확신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이 아마존이 배송에 대해서도 지금 그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거고요. JP 모건에서는 지금 얘기를 한 게 앞으로 월마트를 제치고 미국 최대 소매업체가 될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존이 자기네 그 쪽에서 이제 탑픽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아마존 또 쪽에 그 자율주행 있지 않습니까? 자율주행 예. 쪽에 구글의 웨이모가 있다 그러면 아마존은 줍스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알파벳 산하의 웨이모와 경쟁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 상당히 또 올해 말부터 완전 자율주행 그다음에 그 저게 없다 그러죠. 그 뭐죠? 운전대도 없고 이렇게 하는 것을 올해 말에 선보이겠다라고 하니까 지금 성장성과 이런 것이 상당히 돋보인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지금 투자은행들 목표가 250달러까지 높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주가는 213달러 정도에 머물러 있는데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저가 매수 이제 스타트를 했고요. 예. 분할 매수 관점에서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투자 전략과 조언까지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기업은 뉴스케일 파워인데요. 확실히 원전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가져가야 되는 것 같아요. 며칠 동안 좀 힘든 것 같더니 오늘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런 이제 그 핵시설 공습 이후에 보면 예. 그 우라늄 관련주와 원전 관련주들이 제일 또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는 이제 뉴욕 주지사가 뉴욕주에 1기가와트 규모의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한다 하는 뉴스가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뉴스케일 파워가 그 원전 스타트업 중에서 상당히 앞서가는 기업이다. 그리고 원전주 대부분들이 이제 그 적자 기업인데 네. 뉴스케일 파워는 의미 있는 실적을 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상승 탄력을 보면 역시 원전주 중에서 압도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하루 동안에 16%가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45달러 직전 고점을 돌파하기 직전에 와 있는 상황이고요. 월봉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제 45.3달러 이제 신고가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세적으로 계속 상승할 거라고 보지만 무리한 추격 매수는 자제하실 필요가 있고요. 저점 급락했을 때 저점 매수는 여전히 유효하다.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을 황윤석 타이거인베스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